초기에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당초등학교 교사 신상미입니다. 아이 학교 생활의 성공을 위해 선생님과 아름답게 협력하는 방법,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에서 원반 선생님과 특수교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또 특수학교 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차이가 뭔가요? 통합학급에서 원반 선생님과 특수교사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학급 담임이 배정이 되면 원반 교사와 특수교사는 아이의 특성 및 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시간표 작성부터 시작하여 아이가 교실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 여러 가지 규칙들,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갑니다. 학기 초에 정기적으로 개별아이가 있어서 전반적인 교육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수업 내용 역시 원반 수업과 특수반에서의 수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수업 중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의견을 나누며 다음 수업을 계획하고 정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간 가장 큰 차이는 원반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급 아이들과 다 같이 수업하고 특수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특수반에 가서 개별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반 선생님은 아이가 학급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려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반면 특수 선생님은 아이들 개별 지도를 하시면서 자세히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자세히 그린 그림과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을 그린 그림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 선생님은 원반 선생님을 통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들으실 수 있고 원반 선생님은 학생 개별 특성을 특수 선생님께 듣고 원반에서 수업에 적용하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특수 선생님이 원반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회 정도 특별 수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 선생님은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합니다. 통합학급 첫 상담 때는 뭘 준비해 가는 게 좋을까요? 새학년이 시작되면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 특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1년 동안의 교육 방법, 방향, 체험 활동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의입니다. IEP 회의를 전후로 통합학급에서는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 주간이 운영이 됩니다. 통합학급 상담 시간에는 원반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학급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또 어디까지 말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학년 초에는 기본적인 아이의 특성에 대해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학년일수록 생활 패턴이라든가 컨디션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면 학교 적응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좋아하는 물건, 음악, 놀잇감 등에 대한 이야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첫 상담 때에는 부모님께서 올 한 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해냈으면 하는 작은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혼자서 등하교를 하게 한다든지 알림장을 쓰고 가방을 스스로 정리한다라든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줄넘기 같은 것을 몇 회 이상 참여한다 등의 작은 목표를 담임교사와 함께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학급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급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학년 초 학부모님과 담임교사 사이에 아이를 바라보는 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도 함께 방법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좋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학교는 집과 전혀 다른 환경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가정과 학교 속에서 아이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아이를 지지하는 협력자의 마음으로 상담을 한다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과는 어떻게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께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의 상황을 전하기보다 가끔 잠을 잘 못 자서 힘들게 등교한 날이나 배가 아프다든지 등교가 늦어진다 등의 경우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마다 상황이 다르니 여쭈어보셔도 좋고요. 소통 방식은 학교 또는 학급마다 있는 연락망을 통해 전해주셔도 좋고 전달이 잘 된다면 쪽지에 간단히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모든 연락은 아주 기묘한 일이 아니라면 학교 근무 시간 중에 해주세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 장문의 긴 글보다는 간단히 필요한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통화나 상담을 통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알림장에 매일 짧은 메모나 편지글 형식으로 적어주시기도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 답신을 매번 보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기보다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연락을 드려주세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보니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이 아닌 감사합니다와 같은 짧은 말 속에서도 진심은 전해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보니 몸에 상처가 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너무 걱정이 되어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걱정이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엔 더 불안합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상황을 아시고 연락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교실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나거나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모르고 칠 수도 있으며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있고 아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상황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께 물어볼 경우 담임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라는 마음보다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의논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또 아이가 친구나 선생님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선생님과 고민을 나누어 보시고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매번 사과를 반복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심리적으로 지치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생각해 주세요. 학교에 오면 가족과 달리 성향이나 말투, 행동이 다양한 친구들과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이 아이들 역시 자라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싫은 친구와도 짝이 돼야 하고 하기 싫은 활동도 함께 해야 하고 서로 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고 어려운 일을 친구와 함께 이루어내는 경험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같은 반 친구들을 경계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식하게 만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무심한 엄마도 되기 싫어요. 아이 학교 생활이 궁금할 때 언제 얼마의 간격으로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선생님이 따로 상담을 요청하지 않으신다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많다면 선생님께서 자주 연락을 주시거나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방문하실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생님께 아이의 생활을 묻기보다는 아이의 변화, 성장의 중심을 두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은 서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면 학교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떤 변화가 있다면 선생님께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셔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며 한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은 잘하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등등 학교 생활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궁금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한 학기를 어느 정도 보내고 학교 업무가 많은 학기 말이 오기 직전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학기 초와 달리 선생님께서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부모가 어느 수준까지 협력해 주길 바라실까요? 선생님과 협력을 한다는 것이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힘드실 수 있으니 부모라도 가서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의 학교 생활 많은 부분을 부모가 개입을 하려 하고 서포트북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협력이 과연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개별화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특수 선생님과 원반 선생님이 협의를 통해서 학부모님께 간단한 활동을 만들어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은 학교에서 제안한 활동을 꾸준히 해주셨고 1년이 지나 아이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또 한 경우는 거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자주 생기던 학생이었는데 교사가 학부모님께 가정에서도 거친 말을 절대 쓰지 않도록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의 교육 방향을 이해해 주셨고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작은 활동들이었지만 가정에서 학부모님도 함께 협력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도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을 제안을 했지만 학부모님께서는 집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 목표 설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어려움은 지속되었고요. 선생님과 학부모의 협력은 어느 한쪽에 힘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각각 학교와 집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다른 톱니바퀴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처럼 학교와 가정이 잘 맞물려서 가는 과정이 협력에서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 교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대화인지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 대화 내용이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급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교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학급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화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시설에 관한 일이나 학교장이 정해야 하는 일 등은 교장, 교감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리며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모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모에는 학부모님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자치활동이며 봉사활동입니다. 여건이 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부모의 활동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고려하여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부모의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이 그 학부모를 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활동은 교사와의 관계보다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활동임을 고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실에서 1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믿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같은 교육 방법도 신뢰하는 관계에서 효과가 컸습니다. 학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학교 생활은 수많은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일 역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때 교사와 학부모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에게 요구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 의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 협의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런 관계들을 잘 파악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 주실 때,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을 믿고 따라주실 때 든든한 울타리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자라기 위해 어떤 시설이나 교구보다 우선인 것이 어른들의 신뢰임을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